네, 두 번째 종목 작전 타임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장에 대한 Q&A, 조기준 매니저의 답변도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역시 동일합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도 방긋 웃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놓고 눈높이가 많이들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걸 또 잠재우는 멋진 실적. 그럼 반도체주가 안 오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비디아는 뭐 진정한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2차 전지나 뭐 꽤 좋은 거 이제 수주할 거야. 몇 조, 뭐 10조, 뭐 20조 뭐 수주가 있고 뭐 100조가 넘어가는 수주가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은 뒤따라오지 못하는데 엔비디아는 실적으로서 모든 거를 증명하면서 끌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이번에 분기가 이제 220억 불 넘어섰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알고 이제 그 전 분기에 180억 매출이었는데 220억. 그 전에는 130억 불인데 그러니까 130, 180, 220억인데 그렇게 매출이 퀀텀 점프하면서 그만큼 올라오는데 이제 그것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저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이제 이번 분기에 136억 불인 거예요. 매출액 대비 거의 62%를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절반 이상 60%를 영업이익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으로도 58%를 챙겼다는 거죠. 네. 122억 불. 그러니까 220억 불 벌어 매출이 나왔는데 그중에 당기순이익 120억 불이 나왔다니까 그만큼 파는 것마다 다 당기순이익으로 돈으로 걷어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AI 관련 반도체도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뭐 이렇게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도 낙수 효과는 있을 것이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아주 좋은 판단도 더해서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볼 만한 그런 섹터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의 답변 바로 열어볼게요. 과연 어떤 섹터를 고르셨을까요? 후공정 테스트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이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반도체 아닙니까? 근데 이제 후공정 테스트 장비는 약간은 교체하고 싶습니다. 팹리스를 다시 한번 교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후공정 테스트 장비는 꽤나 많이 올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HBM이라는 이유로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후공정 테스트. 그래서 아직 팹리스가 오늘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가비스가 올랐는데 저는 에이징 랜드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고 그 외에 이제 팹리스 하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부품 단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소재 부품이 앞으로 후공정 뒤에 갔어야 되고 소재 부품에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뭐 시그네틱스 종목 같은 게 이제 MUF 그러니까 HBM에 들어가는 관련된 부품들, 소재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매매가 더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힌트까지 얻어봤고요. 그럼 이런 오늘의 전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후속 전략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시그네틱스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1차 목표가 1,800원 달성했고요. 76%라는 수익으로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합니다. 전략 다시 주시죠. 2차 목표가 제가 보기에는 2,500원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오늘 2,245원까지 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두 번째 100% 종목이 달성할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가 이제 거의 100% 도착을 했는데 제가 뭐 2,500원을 찍는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올해 들어서 이 100%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그네틱스가 지금 현재 NCF 삼성에서 NCF 관련해서 비전도성 필름을 하다가 하이닉스처럼 MUF로 MRMUF로 바꿀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기술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해서 MUF, MRMUF를 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그네틱스가 이렇게 거래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현재 시총이 2천억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테크윙이 거의 8천억 뭐 이렇게 후공정 테스트 장비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 회사는 이제 올랐는데도 고려아연의 계열사이면서도 2천억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2,500을 가도 2,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2,500 도달 가능할 테니까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2차 목표가를 2,500원으로 상향합니다. 시그네틱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보여줬습니다. 에이직 랜드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2월 5일에 저희가 매수했고요. 49%라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6만 원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고요. 2차 목표가 좀 올려잡을까요? 이제 6만 원 해서 이제 십자를 달았는데 오늘 이제 가온칩스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뉴로모픽이라는 새로운 칩 개발 이게 이제 국책과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인정돼 있죠. 에이징랜드가
TSMC랑 그다음에 ARM의 공식 파트너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제가 얘기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 뉴로모픽이라는 이제 국책과제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삼성도 이 그런 AI 뇌를 갖다가 이제 개발할 거다. 근데 이미 개발을 한 회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TSMC랑 ARM을 인정한 회사, 디자인 파트너고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6만 원대가 이제 매물대입니다. 이게 뚫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온칩스랑 파두가 이제 1조 클럽인데 요게 이제 세 번째 1조 클럽 팹리스 중에 도달하지 네. 않을까. 그런데 8만 원이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1조가 되려면 1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조 10만 원 충분히 가능하나 2차 목표가 8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게 총 주식 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500만 주가 넘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만큼 거래량이 해서 충분히 이제 매집이 벌써 다 됐을 거고요.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기관들 그다음에 보유수 물량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매집이 됐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를 커버하면서 개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10만 원 1조 클럽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우선적으로 8만 원 2차 목표가 제시해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8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 저희가 두 번째로 리뷰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서 시장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될까요? 두 종목 준비했고요. 첫 번째 기준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 이 기준이 되는 종목의 마스코트급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별명을 가져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재편입을 하는 건데 그만큼 또 매력 있는 자리 아닐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알려주시죠.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올 초에 90% 달성하다가 네. 지금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00%를 찍지 못하고 밀렸는데 4D 이미지 레이더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 이제 오늘부터 6개월 물량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밀렸던 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6개월 보유수 물량이 나오면서 그동안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팔고 다시 살려는 뭐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네. 이제 그래서 팔았고 국내 4차원 레이더 개발을 최초로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웨이가 이제 아이토로에서 이제 4D 이미지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했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상용화할 텐데 현대차 GM에다가 좀 자율주행 관련 테스트 중이고 여기가 이제 그 외에도 드론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LG전자의 에어컨에서도 절전 시스템 그거 수주를 했고요 올 초에 그래서 그런 거 또 안전 레이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안전 관련해서 이미지 레이더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라이다를 쓰면 좋지만 너무 비싸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카메라만으로 하기에는 야간이라든가 불빛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상대에서 불빛이 비치면 안 보이는 형상이 되잖아요. 밤에 또 야간에 안 보이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려면 4D 이미지 레이더를 꼭 써야 됩니다. 라이다로 가면 좋겠지만 너무 부피가 크고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 스마트 레이더의 4D 이미지 레이더를 쓸 수밖에 없고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리 분명 매력이 있다라는 설명 주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같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여기서 이제 저렇게 상승했다가 이제 엄청나게 빠졌습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보유수 물량을 여기서 소화를 하려고 네. 이미 빠졌다는 거죠. 이제 충분히 팔고 그 물량이 나오면 오늘부터 매집이 조금씩 들어갈 거다. 완전 거의 이제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사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첫 번째 기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준 잡아줄 종목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탄소 배출 관련해서 한 종목이 선택이 됐죠. 어떤 종목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에코와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작년 11월 중순에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사실 현재 주가만 놓고 보면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 에코아이도 조정을 거쳤고 제가 아까 이제 스마트 레이더도 보유수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네. 이것도 어제부터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이게 거의 없습니까? 나온 물량을 체크해 봤더니 총 7만 주, 그러니까 다 합쳐서 7만 주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물량도 없군요.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성공률이 무려 100%가 달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 냉매를 회수해서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시총이 지금 3,600억인데 매출 600억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 2022년, 2023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올해도 한번 200, 300억 나올 텐데 그만큼 안정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매출액이 200억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관련은 회사들이 대부분 돈을 못 버는데 네. 이미 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도 괜찮은 상황인데요. 차트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열어서 가격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모가가 충분히 비싼데 이미 빠져 있고 부담 없는 가격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물량이 7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얼마 안 되고 그냥 하루 거래량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가격인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유통 주수가 별로 없습니다. 대주주가 71%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래할 수 있는 게 280만 주예요. 그중에 7만 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물량을 조금씩 매집을 하면 네.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 그다음에 폐냉매매수, 그다음에 재생 사업까지 이제 신규로 해서 8가지 사업을 진출 계획이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U에서 탄소 배출권,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뭐 정부가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200억 이상 꾸준히 나오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3,600억이니까 요 가격대에서 사시면 될 거고 공모가가 34,7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10% 이내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겠습니다. 6만 원. 오, 왜냐하면 친환경이고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기준 종목은 에코와이였습니다. 실적도 나오는 데다가 지금 자리에서 매집하기도 참 좋다라는 전략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제시가 되었다라는 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공개해 봤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주 정말 핫한 하루다 보니까 조기준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반도체주 안에서 또 탑 1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을 뭐 저희가 뭐 바로 또 따라가진 않겠지만 매니저님 보시기에 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는데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어차피 중요한 거는 중소형주로 가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안 갑니다. 사실 네.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결국 또 하락 전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가 탈 거예요. 하이닉스를 지금 이제 너무 잘 가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승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만나는 사람이 이제 오잖아요. 뭐 십몇 년 만에 온다고 하는데 메타버스 대표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 관련 때 올라가든지 아니면 1분기 앞으로 실적이 나오든지 점진적으로 이제 여기가 HBM을 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건데 HBM 아까 시그네틱스에서도 MUF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NCF에서 결국에는 이제 MUF로 바꾼다는 거는 하이닉스를 따라가겠다. 똑같이 생산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관심을 가지고 중소형 반도체도 꾸준히 하시고 제가 추천드린 시그네틱스, 에이징랜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주가 강한 상황, 삼성전자 오늘은 조정이지만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포인트 있었고요. 무엇보다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안에 반도체주의 구성이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같이 호재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관련주들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2차 목표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뭐 시그네틱스 등의 종목들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지만 밴드를 통해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접속 경로 좀 알려주시죠. 네이버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최근에 뭐 실리콘2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수익률이 100% 넘어가는 게 벌써 3종목이 지금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앞으로 갈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 매니저의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